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시간, 퇴근 시간 아니면 점심 시간이겠죠.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아니면 누구랑 뭘 먹지? 이것도 참 고민이 되는데요. 점심시간에 숨어있는 직장인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발상 경제 시간 서울벤처대학원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교수님도 점심 메뉴 많이 고민하세요? 크게 뭐 인생의 낙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모든 직장인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생각해 두셨어요? 오늘은 친구랑 만나서 점심 이 앞에서 먹기로 했는데 아직 메뉴를 못 정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메뉴를 정하고 빨리 식사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점심 메뉴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식당 메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직장인 점심 메뉴 사실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았는데요. 네. 잡코리아가 2023년 직장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점심 선호 메뉴 1위는 백반정식이었어요. 25%로. 그리고 그게 제일 고민 없이 먹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냥 가서 바로 먹으면 되니까. 보통 그렇죠. 오늘의 메뉴잖아요. 2위는 11%로 김치찌개. 김치찌개 정말 저도 많이 먹는데요. 언제 먹어도 뭐 맛있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뭐 이제 편의점 조시락, 제육볶음, 순두부찌개, 뭐 샌드위치, 순댓국 등의 이런 순서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무난하게 우리가 딱 들은 순간 그렇지 할 정도로 한 이유는 이제 단순히 맛이나 이제 취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조사에 의하면 복승답으로 들어봤더니 왜 이런 메뉴를 선택했냐 물어봤더니 음식의 가격이 61%.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음식의 맛이 54%, 3위가 음식이 빨리 나오는 곳이 27%. 그러니까 직장인들로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이 뭐 음식의 양, 어제 먹은 메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함께 먹는 상사의 컨디션 등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함께 먹는 상사의 컨디션까지요? 그렇죠.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 근데 이제 점심 메뉴 앞에서도 뭐 백반집이 1위라고는 했습니다만 꼭 가던 곳만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이것도 관련된 또 조사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마이크로 미램 엠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가 2015년에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의 점심시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네. 여기서 봤더니 직장인의 66%는 점심시간마다 자주 찾아가는 회사 근처 단골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자기가 항상 가는 단골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그렇죠. 근처에 엄청 식당은 많지만 사실상 저도 생각해 봤더니 자주 가는 데는 3-4군데 절대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현상은 게임 이론의 조종 게임의 이론인데요. 네. 조종 게임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잘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뭐 이런 안전한 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가게보다 이미 다수가 많이 가는 가게를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줄 서 있는 가게가 왠지 더 그렇죠. 있어 보이죠. 우리 뭐 보통 여행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배고파 뭐 먹지 이러다가 항상 가는 게 그 뭐 차다부동가 아니면 길거리에 갔는데 줄이 서 있어. 그럼 거기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외부 네트워크 효과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던 데만 가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권송이님은 점심 메뉴의 꽃은 더우나 추우나 순댓국 아닐까요? 그렇죠. 저도 제일 좋아하는. 순댓국은 뭐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쵸. 일주일에 한 2번씩 먹어도 맛있고요.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먹을까 고민 중인 한데. 또 이렇게 떠오르면 또 먹고 싶죠. 그렇죠. 또 점심시간 가까워질수록 점심 먹으러 언제 나갈까? 요것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모든 직장인들이 사실 고민하는 건데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직장인 점심시간이라는 게 12시가 보통 이 그쵸. 기준이잖아요. 11시 때도 있지만 그럼 이제 사실 12시 한 11시 40분 정도부터 되면 배가 고프고 위에 있는 상사 뭐 과장, 부장, 뭐 임원 등이 12시 전에 나가면 아싸 이러면서 그죠. 부장님이 11시 40분에 그쵸. 나가면 나도 한 5분 뒤에 나가도 되지 그쵸. 않나? 그죠. 왜냐하면 5분 뒤에 나간 이유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분이 나가실 때까지 눈치를 보면서 나간 거 확인하고 이제 가자 이러고 딱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뭐 메신저로 서로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 상사가 12시가 넘었는데도 안 나가고 있다. 네. 난 약속도 있는다. 난 배고픈데. 이런 보통은 이제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점심시간이란 게 공식적으로 12시라고 하더라도 상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점심시간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사가 먼저 나가야지 부하 직원이 나갈 수 있는 조직 내 신호 체계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신호 게임이라고 분석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눈치 게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아니면 상사가 안 나가더라도
동료 한 명이 저 오늘 점심 약속 있는데 이러면 나가는 순간부터 저도요 이러면 나가잖아요. 제가 오늘 좀 약속이 좀 먼저 있어서요. 먼저 나갔다 좀 일찍 그쵸. 들어오겠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저도요? 좀 있다가 시간 저도 이러는데 앞에서 누가 먼저 이거를 하냐 이게 신호 게임인데 그래서 사실 이게 정적을 깨고 누군가 나가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점심시간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점심시간이 자기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눈치와 집단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쵸. 이 점심시간이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사내 문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마다. 맞아요. 사전에 합의된 점심시간이 있다. 12시부터 1시다. 이러면 그 사이에 12시 넘으면은 약속이 있든 상사가 없든 내가 먼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팀 분위기가 유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선두주자로 나가기가 부담스럽고 또 이런 데는 점심시간도 자유롭지 않으면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경직됐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눈치 게임이라고 부르는 걸 학술적으로는 이제 신호 게임, 그렇죠. 시그널링 게임이라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여의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사들이 많다 보니까 새벽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직군도 다양해서 점심시간이 되게 이른 편입니다. 보통 11시 반 정도면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빨라져요. 11시 20분, 11시 10분, 11시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까지 빨라질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제가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에서 몇 년 전까지 제가 여의도 살았거든요. 네. 근데 직장인들이 이렇게 점심을 빨리 먹지 모르고 작년에 누구랑 이제 점심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예.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고기를 먹자 이래서 점심에. 예. 고깃집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다고 12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점심시간인데 12시에 오라고 물어봤더니 여의도에선 12시 되면 사람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바퀴 돌죠. 그래서 갔더니 진짜로 좀 일찍 갔는데 11시 반부터 사람이 꽉 있다가 30분 지나니까 12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선점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에서 누가 먼저 퇴근하냐, 특히 가장 중요한 휴가를 언제 좋을 때 쓰냐, 네. 이 황금 시계 이런 게 시간 선점 경기인데 이거 관련돼가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죠. 누가 먼저 기다리지 않고 가서 빨리 먹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여의도 일대엔 이런 미묘한 심리전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직장인들 한 번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좀만 10초라도 늦게 들어와서 확 차 있으면 맞아요. 여기 중에 일부 사람이 나갈 때까지 1, 2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거의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일찍 먹게 되다 보니까 여의도 이 증권가 쪽에서는 11시가 거의 뉴 노멀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 이게 뭐 런치를 브런치 타임으로 이름 바꿔줄 테니까 이제부터 10시부터 12시에 먹어 이럴 일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1시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게 요즘에 어떤 기사 봤더니 워낙 점심시간이 길다 보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이렇게 2시간으로 잡아놨지만 실제로 1시간만 쓰라고 아하. 이렇게 뭐 규정을 뒤로 언제 나가든 딱 1시간 안에 1시간만 들어와라. 써라. 그래서 이런 뭐 복무 규정 같은 거를 강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특정 이제 금융회사 이야기인데 또 그 그렇죠. 안에서는 영업 직군인데 점심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영업인데 이렇게 규제해서 되느냐 또 이런 반발도 그 안에서 또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유성환님이 점심 메뉴는 구내 식당 그날의 메뉴로 정해집니다. 선택권이 없는 직장인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의외로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구내 식당이 있는 회사로 일부러 외부에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렴하니까. 전원향님은 여의도에서 점심 약속 잡는 거 너무 힘들다고. 예약하기도 힘들고 막 몰리니까요. 박주영님은 순댓국은 하루에 2번 먹어도 2번 다 맛있어요. 또 중요한 게 메뉴뿐만 아니라 아까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누구랑 먹느냐 아닙니까? 왜 점심시간도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여기서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있었는데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과장, 부장, 뭐 임원 같은 고참들은 점심시간을 근무 연장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윗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까 그 말했던 마이크로벨 엠브레인 조사에 따르면 네.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은 쉬는 시간이다. 그렇죠. 근데 이 조사 결과 20대가 71%, 30대가 68%, 네. 40, 50대가 63%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나 40, 50대는 별 차이가 없이 다들 이거는 직장인들이 연령하고 크게 상관없이 6명 중에 7명 정도는 대다수가 직장 시간은 오롯이 쉬는 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고참들도 야 점심 시간은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고 이건 근무의 연속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약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직장인들의 33%는 점심 시간을 회사 내 감정 노동을 피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감정 노동이 직장생활 자체 감정 노동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여성과 젊은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은
두 명 중에 한 명이 직장에서 겪는 감정 노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심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 왜 휴식 시간까지 점심 시간까지 부장님이랑 같이 해야 하느냐 그쵸. 이런 불만 나올 수 맞아. 있겠네.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 혼밥이 일종의 이제 감정 노동을 피하는 이제 휴식 시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또 한쪽에서 이게 혼밥이 과연 좋냐 이런 또 의구심 있는 직장인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혼밥 이런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또 자기 정비 시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밥을 혼자 먹는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되게 오, 독특하다고 그래야 될까? 좀 이상하게 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들 당연하게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혼밥하는 보는 것도.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또 반대로 동료랑 점심을 같이 먹으면 회사의 팀워크가 좋아지느냐? 이건 어떨까요? 아, 그렇죠. 사실 조직내에서 종종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팀워크가 좋아진다 해서 동료랑 먹든지 아니면 상사랑 먹든지 팀이랑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찍 그 막 콩나물 같은 오늘도 저 버스 타고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버스 뒤에 이렇게 매달려서 왔는데 그 시루 같은 버스 지하철을 이겨내고 와가지고 또 거짓 웃음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선한 미소를 지면서 하루 종일 내내 거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이제 드디어 점심시간인데 이런데 동료 만나거나 상사랑 밥 먹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건강한 팀이라 하면 꼭 함께 밥 먹을 자유도 있겠지만 혼자 먹을 자유도 인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합이 목적이라 그러면 근무 시간 왜 말고 근무 시간 중에 뭐 더 좋은 자리라든지 단합할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먹는 쪽으로 해야지. 아야 이거 식사는 팀워크에서 꼭 먹어야 돼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철 지낸 트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진희님은 또 1시간이라고 점심시간 해도 식당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은 너무 짧다고 또 혼자 먹는 게 편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춘구님은 여의도 국회 도서관 구내식당이 맛있다고. 오 맞아요. 국회가 유일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맛있어요. 여기 좀 소문 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 가셔서 책도 보시고 밥도 여기 좀 저렴하다고 하고. 네.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은정님이 도시락 싸갖고 다닙니다. 요즘 점심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누가 밥값을 내느냐? 이것도 고민거리 아닙니까? 점심에. 이거 정말 최고죠.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했던 사내 식당에서 먹는다거나 네. 뭐 팀비로 먹는다거나 뭐 이러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 나가거나 아니면 사내 식당이 없어서 누군가가 내야 된다. 이러면 선배가 낼지 더치를 할지 고민이 있잖아요. 이게 다 동기들이면 편한데 그냥 더치페이 하자. 근데 선후배 관계일 때는 애매해지죠. 그렇죠. 뭐 이런 게 약간 게임 이론에서 공공재 게임 이론 비슷한데 누군가가 계속 비용을 부담하고 누군가 계속 무임승차하면 하다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왜 안 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더치페이라는 게 요즘에는 좀 흔해졌지만 저 직장생활 할 때만 해도 더치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 사이라든지 상사랑 먹다 후배랑 먹더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다 보면 약간 불만이 생기고 동기라 그래도 어떤 애들은 밥은 먹고 커피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밥값이랑 커피값은 가격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이것도 3-4번 지나가면은 대놓고 야 너는 맨날 내가 밥 사고 넌 커피만 사? 이렇게 말하면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교환 등가가 안 맞으니까 이런 불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경험담 아닙니까? 좀 맞아요. 너무 리얼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밥을 항상 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먹기 때문에 얻어 먹으면 눈치가 보여가지고 음식을 못 시키겠어요. 그래서 전 무조건 사는데 예. 그러니까 친구들 저 만나면 당연히 제가 사는 줄 알고 밥을 제가 사니까 그런가 보다고 커피를 사는 건데 어느 순간에 3-4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등가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말은 못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민인데 방송 듣는 분들은 참 좀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상위 미덕이었지만 요즘에 이제 서로 부담 주지 않게 알아서 적당히 이제 나눠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그래서 요즘엔 또 그 테이블 오더, 뭐 키오스크 이런 맞아요. 거에서 더치페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자기 카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딱 나눠서 또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또 많아지고 있는 거. 또 문화가 그렇게 또 바뀐다는 거죠. 맞습니다. 또 점심 시간에 아예 저는 그냥 점심 안 먹거나 간단히 먹고 헬스장 갔다 올래요. 요가하러 갔다 올래요. 아니면 책을 볼래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맞습니다. 이거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외식업계 뉴스레터 외계레터가 구독자들한테 점심시간에 설문했는데 뭐였냐면 점식살 2개로 나눈 거예요. 간단히 먹고 갓생살, 그러니까 뭐 헬스클럽 가거나 뭐 운동, 그리고 든든히 먹고 그냥 오후 버티기였는데 이 둘 중에 가장 선호하는 건 60%로 간단히 먹고 갓생 사는 점심 스타일이었어요. 갓생. 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 삶을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뭐 빨리 먹고 헬스를 한다거나 운동을 간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특히 이게 장점이 간단히 먹으니까 돈이 굳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인 사람들은 든든히 먹고 오래 버텨야 된다는 사람이 약 40%였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먹고 일해야지 배가 안 고프니까 업무 집중도 높고 그리고 밥 먹고 낮잠을 자지 편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또 점심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업무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2022년 한국조리학회에서 발표된 직장인의 점심 외식 소비에 따른 소비 감정 변화와 배민 외식법 강장 등의 이론 따르면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감정 변화가 있었대요. 근데 좋게 변했는데요. 직장인 중 10명 중 6명 이상은 점심 식사 후 긍정적인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점심 식사 외식 전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사람이 44%였는데 밥을 먹고 와서는 이런 긍정적 표현하는 사람이 65%였다. 역시 배가 불러야. 그렇죠. 네 배가 불러야 되는 거죠. 배고프면 짜증나고 그쵸. 신경일적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던 사람이 37%였는데 17%확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 점심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잘 지내야지 이 하루의 기분과 이 하루의 컨디션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점심시간을 너무 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타이트하게 하면 직장인들이 하루 기분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또 이 방송 들으시는 이제 자영업자분들, 특히 직장인 대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조금 더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조사들에 따르면 이제 직장인들이 외식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잘 가지 않는 음식점을 물어본 것도 있거든요. 그 특징을 왜 안 가냐? 생소한. 그렇죠. 왜 안 가냐 그 식장. 예. 그랬더니 남성의 경우에는 몇 번을 가도 친근함이 없는 식당은 안 간다. 여성의 경우에는 매장이 청결하지 않으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가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하고 친근감 있고 깨끗한 식당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친근함이 메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모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서비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걸 또 알아야 직장인 고객 한 명이라도 더 또 잡을 수 있는 거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